안녕하세요. 하이드로소프트의 양소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GPSX 최신 버전 6.0을 이용한 A2O 공법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2O 공법은 질소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법으로 현기성, 무산소, 호기성조로 구성이 되고 질산성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부 반송과 슬러지 반송으로 구성이 됩니다. 맨 첫 단에는 현기성 조로 구성이 되고 현기성 조에서는 인을 방출시켜 호기성 조에서 미생물이 과잉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산소 조에서는 호기성 조에 내부 반송된 호기성 조에 질산성 질소를 탈출시키도록 하는 것이 큰 골자입니다. 따라서 지금 A2 공법을 시작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CNP 라이브러리로 변경을 하도록 하고요. 질소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CNP 라이브러리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는 유입수 객체를 드래그 하시고 부유성장식 공법에서 PFR을 드래그 하시고 그리고 침전지는 원형 2차 침전지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화면을 확대해서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우측을 눌러서 라벨에서 각 객체에 맞는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influent라고 하고 이 생물반응조가 A2O 공법에 대한 생물반응조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A2O 프로세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MLSS라고 하고 펌프라고 하고요. 여기 반송되는 거는 RAS로 변경을 하고 침전지는 Clarifie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Effluent WAS. 네, 이렇게 라벨링까지 했고요. 각 객체별로 적용을 한 모델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유입수 모델로는 BOD 베이스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OD 베이스의 경우에는 BOD와 SS와 TKN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물반응조의 모델로는 ASM2D를 선택해서 질소가 제거되는지까지 고려를 해보도록 하고요. 침전지 모델로는 Simple1D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 선택까지 끝났고 각 객체에 알맞는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유입수 객체로 들어가서 유입수 객체를 클릭하시고 유입수 성상에서 BOD 값을 240으로 변경을 하고 총 부유물 값을 230 그리고 TKN 값을 45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용자가 디폴트 값을 바꿨을 경우에는 항상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시나리오에서 값을 변경하셨을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변경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승인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유입수에 대한 농도를 설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유량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유량은 역시 우측 클릭하시고 유량에서 유량 정보를 누르시면 되는데 저번 일과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유량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는 지금 유입수 유량이 2000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고정된 상수로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는 여기서 일일 유량을 하게 된다면 일일 유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세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24시간 데이터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값 자체는 2000을 기준으로 해서 0시간일 때는 유량이 낮고
작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낮 시간에는 유입 유량이 증가하다가 밤 시간에는 다시 유입 유량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값을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일일 유량 인자를 선택하시면, 유량 인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을 기준으로 해서 유량 개수를 클릭을 하시면요, 각각 2000에 이 개수가 곱해지면서 유량이 정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준 유량이 2000이면 2000에 대한 팩터를, 아까 그 팩터를 고칠 수도 있고 그 팩터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3000으로 바꾸면 3000을 기준으로 아까 그 개수와 곱해지면서 유량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일일 유량으로 2000을, 여기 나와 있는 일일 유량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데이터 입출력에서 배웠던 것처럼 파일에서를 클릭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일일 유량으로 하시고, 그렇다면 지금 유입수 성상과 농도와 유입수 유량을 설정을 하셨는데, 유입수 농도에 대한 부하 옵션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유입수 유량 농도 부하도 마찬가지로 지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정했던 그 데이터 값이 상수로 계속 쭉 들어오는 반면, 사인 곡선은 농도 부하 역시 사인 곡선으로, 그리고 24시간 데이터로 아까처럼 개수나 분율을 이용한 24시간 데이터로 각각 농도 부하 자체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똑같이 유량과 똑같은 패턴으로 유입수 농도 역시 24시간 데이터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유입수에 대한 설정을 마친 거고요. 생물반응조에 대한 그 설정을 해야 되는데, 생물반응조 설정이 즉 A2 공법에 대한 설정이나 마찬가지고, 저희는 지금 그림상으로는 반응조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우측 클릭하셔서 입력 변수의 물리적을 보시면 반응조의 개수는 4개지만 저희는 3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3이라고 설정을 하고, 그러면 그 조가 3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조의 깊이는 4m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피 비율을 지금 최대 부피가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개별 부피로 하게 돼서, 개별 부피에 대한 그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각각 200, 300, 700m 3승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현기조가 200 루베고 그 다음에 300, 700 이렇게 점점 커진다는 거죠. 네, 이렇게 물리적인 사이즈를 설정을 하고 승인 버튼을 누르고 다시 승인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반응조 3개에 대한 사이즈를 선택을 했고, 다시 입력 변수 운전상을 클릭을 하셔서 A2 공법을 어떻게 운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2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혐기성, 무산소, 호기성조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DO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되고요. GPSX 6.0에서는 DO 컨트롤 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고, 그 방법은 산소 공급 방법에서 DO 컨트롤러를 사용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포기 제어 대화창에서 DO 고정치를 클릭하시고, 다 2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전단을 2개를 0으로 해서 첫 번째 반응조는 혐기성, 두 번째 반응조는 무산소, 그리고 그 세 번째 반응조는 호기성, DO가 2로 항상 세팅이 되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유입수 비율, 반송비, 내부 반송 같은 단어가 있는데요. 각각 클릭을 해보시면 유입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물 반응조로 유입수가 들어오는데 지금 첫 번째 반응조로 100%가 다 들어간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뭐 프랙션이기 때문에 0.8, 0.2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두 번째 반응조로는 한 20% 보내고 싶다 할 경우에는 그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송비는 슬러지 반송비는 마찬가지로 슬러지 반송을 할 때 첫 번째 반응조로 100%가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역시 나눠서 프랙션으로 합이 1이 되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반송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A2 같은 경우에는 호기성에서 무산소주로 가야 되니까 내부 반송을 지금 보통 2Q에서 3Q까지도 하니까요. 3에서 2로 유량을 내부 반송을 약 4000 정도 2Q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승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생물반응조 A2 공정에 대한 물리적인 사이즈와 그리고 운전 방법까지 설정을 다 하신 거고요. 침전지에 대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우측 클릭하시고 입력 변수의 물리적인 사이즈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3m에 표면적이 100해배인 그 침전지고요. 여기 피드 포인트 오브 바텀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유입수가 들어올 때 그 밑에서 침전지 바닥에 1m까지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침전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게 높다면 그러면 2m라면 하단에서부터 2m이기 때문에 저 그 2m 위에서부터 침전이 이루어지니까 조금 더 침전율이 더 좋아질 수는 있죠. 이거는 사용자가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현장 데이터가 있어서 유입수가 들어오는 높이를 정확히 아신다면 그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물리적인 사이즈는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승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침전지의 입력 변수에 운전상을 클릭하셔서 이제 어떻게 유량 컨트롤을 할 건지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저류량은 슬러지 반송량을 의미하니까 약 130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례순환을 켜가지고 유입수나 혹은 여기 MLSS나 각각의 어떤 유량에 대한 프랙션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간단하게 라벨링 값만 적어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INF라고 하면 지금 여기 INF죠. INF의 0.8, IMF의 80%가 항상 내부 반송이 되도록 슬러지 반송이 되도록 설정이 되는 거죠. 저희는 끄기 버튼을 누르고 그냥 슬러지 반송은 약 13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저류량은 클릭을 해보시면 레이어를 10개로 나누었을 때 맨 밑 바닥에 있는 10번째 있는 그 레이어에서 100% 땡겨온다는 저류를 한다는 뜻이고요. 그게 아니라 위에서도 몇 프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프랙션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0.8, 0.1, 0.1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것은 사용자의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르시고 그러면 버려지는 펌프 유량은 6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승인 버튼을 눌러서 간단한 A2 공정을 레이아웃을 작성을 했고요. 새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이거는 샘플 파일럿 A2 프로세스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문 파일 네임과 그리고 경로상 역시 이름이 영문이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레이아웃 다 저장까지 했고요.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러서 컴파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입력 지어창에 있는 조건들을 나열을 하고 이쪽 결과에서는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그래프나 결과값들을 배치시키면 되니까요. 저희는 여기에 기본적인 유입수 유량과 관련된 것들을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탭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제어창 이름 변경해서 influent control이라고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량 정보에서 유입수 유량을 드래그 하고요. 그리고
유립수 유량에 대한 부하 패턴, 그리고 유입수 농도 세 가지 BOD, SS, TKN 세 가지를 놓고 농도 부하 패턴까지 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총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지금 입력 제어 창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 방류수 부분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유물과 COD와 TKN과 총 인을 드래그해서 승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에서 나온 기능 중에 하나는 우측 클릭하셔서 예를 들어서 상태 변수라고 하면 이 아이콘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거는 여기에 보여지는 모든 값들을 출력 변수로 지정할 수 있다는 아이콘이고요. 네, 나중에 시뮬레이션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오 컨트롤 하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출력 변수에서 개별 반응주의 상태 변수에서 디오를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변수에서 마찬가지로 상태 변수에서 암모니아를 드래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 특성에서 디오 프로필이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얘는 암모니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그래프 특성에서 지금 오토스케일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여기서는 얘는 디오니까 5로 그냥 5까지로 바꾸고, 네, 여기서는 네, 오토스케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3일일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요, 네, 보시면 유입수 유량이 지금 24시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3일 동안일 때, 그러니까는 약 하루일 때 이렇게 똑같은 3개, 3일 동안의 동일한 패턴이 보여지고요. 까만색이 부유물이고 빨간색이 COD, 그리고 초록색이 총인, 그리고 파랑색이 TKN 값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보실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디오 컨트롤이 지금 전단 두 개는 현기성으로 다 되고 있고, 세 번째 반응조는 2로 약 유지가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암모니아는 디오 값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른 암모니아도 역시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설정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는 거고요. 그러면 부하 형태를 저희가 데이터로 바꾸고, 유랑 형태도 역시 데이터로 바꾸고, 그리고 유입수 유량은 2000으로 두고,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6일 조건으로 하되, 시작 버튼이 아니라 계속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뭐 유랑과 관련된 것들은 지금 COD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방뉴스 그도 COD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총인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떨어지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KN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패턴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유입수, 그러니까 부하된 양이나 농도 부하 같은 것들이 실제로 하스처리장에서는 전 단계에 유량 조정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했었던 이런 이렇게 피크가 높이 뜨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 상으로 뭐 사인 곡선이나 24시간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현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새로 눌러서 여러 가지 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인플루언트 컨트롤뿐 아니라 뭐 유량에 대한 제어나 혹은 그 유량도 뭐 유입수 유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부 반송 유량이 될 수도 있고 슬러지 반송 유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건들을 각가지 설정을 하셔서 시나리오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SpaceX 6.0을 이용해서 A2 공법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